안녕하십니까, 해븐이 정관사입니다. 기본적으로 이런 믹싱을 하기 전에 요 윙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는 게 낫겠죠. X32와 비교해서 한번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홈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기본적인 전체 개요가 나오죠. X32에서도 비슷한 상황이었죠. 그 다음에 X32는 커서 키로 눌러서 이렇게 홈, 컴피그, 게이트 막 이렇게 넘어갔는데, 이 윙은 터치 스크린에서 요 옆에 누르시면 돼요. 그러면 바로 컴피그 화면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여기 컴피그 화면에서는 채널 인풋, ALT는 얼터너티브라고 해서 인풋을 메인과 알트 두 개를 준비할 수가 있어요. 이거 누르시면 인풋을 또 하나를 준비할 수가 있는데,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이게 만약에 비슷한 장비여서 뭐 이렇게 조금 다른 것으로 절취해서 그때그때 써야 된다, 혹은 문제가 생겼을 때 백업으로 빨리 준비해야 된다, 이런 경우에 이렇게 얼터너티브 인풋을 씁니다. 그리고 인풋 셀렉트, 매뉴얼 오토 있는데,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전체가 같이 절체된다거나 뭐 그런 거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, 제가 실제적으로 한번 써보질 않아서, 자, 실제적으로 한번 두 개를 얼터너티브 인풋을 한번 받아봤습니다. 그러고 요걸 한번 오토로 둬볼까요? 자, 매뉴얼 셀렉트 오토로 뒀는데, 요거 지금 자, 둘 다 메인으로 돼 있는데 1번 채널을 얼터너티브 인풋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. 자, 2번은 그럼 안 바뀌는데? 생략. 요거는 좀 더 확인해보고 나중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넘어가고요. X32는 요 화면에 1대1로 그 바로 밑에 노브가 대응을 했는데, 윙은 그게 아니에요. 요 그림인 줄 알고 만지면 막 지금 다른 게 움직이잖아요. 그런 식으로 다른 위치에 이 노브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요 단어들을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. 자, 세 번째, 트림 앤 밸런스. 요거는 뭐냐면, 개인 값을 잡은 다음에 개인은 못 움직일 사정이 있는 경우 이렇게 트림을 좀 더 해서 증폭을 하든지 깎을 수가 있습니다. 트림을 올린다는 거는 뭐 다른 이유들도 많고요. 혹은 뭐 P16 소리가 개인을 더 이상 못 당기는데 좀 작다고 해서 키워달라고 할 때, 혹은 뭐 멀티트랙 녹음을 하는데 멀티트랙 녹음할 때는 뭐 볼륨을 좀 커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막 페이더 올리지 못할 정도로 너무 커서, 그럴 때는 요 개인 올린 건 그대로 두고 트림을 좀 내려주시면 해결될 소지가 있습니다. 그런 거 참고하시고요. 여기 밸런스는 이거 패닝이랑 뭐가 달라?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. 전체적으로 좌우의 밸런스를 약간씩 틀어주는 겁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한쪽 최대 6dB면 이쪽 마이너스 6dB가 나오겠죠.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하는데, 이 밸런스는 모노 소스에서는 안 먹더라고요. 해보니까 스테레오 소스에서 먹습니다. 혹은 이게 지금 버전이 낮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. 지금 현재 펌웨어 버전은 1.03입니다. 자, 이렇게 돼 있고요. 그리고 극성 폴라리티 인버트 모드 있고요. 자, 그리고 여기 필터 눌러보시면 로우 컷, 자, 우리가 맨날 썼던 거죠. 그리고 하이컷. 자,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그동안 못 봤던 게 있어요. 틸트 EQ. 요거는 뭐냐면, 자, 한번 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저음은 떨어지고 고음은 좀 증폭이 돼요. 반대로 이렇게 하면 고음은 좀 떨어지고 저음은 좀 증폭이 돼요. 요거 그림 비슷하다고 초보분들 요 밸런스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. 요거는 좌우 개념이고요. 요 필터는 저음, 고음 개념이에요. 그거 주의하시고, 여기서 한 가지 팁은 틸트 EQ를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맥서라고 그래갖고, 요거는 예전에 BBE라는 회사의 사운드 맥시마이저, 하모닉 맥시마이저인가 뭐 그런 거 있어요. 빨간색에 있었는데, 그게 고음을 밝게 하거나 저음을 좀 이렇게 배음을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가 있어요. 그걸 흉내낸 겁니다. 그래서 나중에 들어보겠지만 하이프로라고 여기를 들어보시면 밝아져요. 그리고 로우 컨투어, CONTOUR이에요. 요거를 하면은 저음이 증폭이 됩니다. 볼륨이 증폭이 되는 게 아니라, 이게 원래는 배음들이 생겨요. 나중에 한번 들어볼게요. 그래서 저음을 좀 강조하느냐, 고음을 강조하느냐,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요 AP90, AP180은 올패스라는 기능이라고 하는데, 요 부분은 나중에 또 따로 참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밑에 보시면 딜레이, 인풋 딜레이예요. 이거는 뭐 에코 챔버 딜레이 그런 효과가 아니라, 인풋된 그 들어오는 소리를 얼마나 뒤로 미룰 것인가, 그 용도예요. 요 거리에 따른 미리세크, 요건 실제적으로 만졌을 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. 이거는 그래서 초보이신 분들은 가급적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이걸 어디다 써야 되는지 이유를 좀 아시고 쓰는 게 낫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디스턴스, 뭐 예를 들어서 강대상에서 뭐 어디가 해갖고 뭐 3m니까 이거 한번 3m에 놔볼까, 요런 거로는 사실은 조금 안 맞아요. 그냥 대충 그렇게 의미를 둘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측정해보면 이게 값이 차이가 나더라고요. 잠깐 참고만 하시고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지금 컴피그 화면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요 밑에 누르면 게이트, 자, 우리가 썼었죠. 요 부분
자, 이것도 X30이랑 똑같습니다. 여기 트레시홀드, 레이쇼, 레인지가 다 40에 돼 있더라고요. 이거 최대로 하면 60까지 들어가는데 어쨌든 그 게이트가 작동되는 범위, 어택 타임, 홀드, 그리고 릴리즈. 여기 액센트라고 있는데 라이브 방송하면서 테스트 해보니까 액센트 하면 좀 게이트 릴리즈가 좀 짧아지는 느낌이에요. 그래서 앞부분이 좀 강조가 돼요. 액센트 누르시고 이렇게 돌리시면 액센트가 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약간 어택감이 좀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. 자, 키 필터 있고요. 자, 그리고 키 소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이 부분은 뭐 그냥 넘어가고요. 자, 그 다음 EQ가 있고요. 아까 그 필터라는 거 있었죠. 그 외에 또 이렇게 EQ가 또 있습니다. X32하고는 다르게 로우, 로우, 이렇다니까. 이게 로우가 여기 있다고 여기 만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옆에 있어요. 그래서 그 세팅을 좀 참고해야 돼요. 이렇게 회색으로 나오는 이유는 이거를 온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요. 항상 여기 보시면 오프, 온만 지금 제가 온 눌렀었죠. 이렇게만 오프돼 있죠. 항상 온을 주의하셔야 돼요. 요거 맨날 까먹고 이렇게 소리가 안 바뀌지 그러시면 안 돼요. 자, 온 주의하셔야 됩니다. 항상 체크하시고. 그래서 로우 쉘빙이에요. 로우 쉘빙 이렇게 로우 컷하고는 다르게 좀 이렇게 좀 깎이는 느낌이 다르죠. 그리고 하이 쉘빙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개인 값이 있는데 윙은 터치가 돼요. 그래서 이걸 누르고 이렇게 움직이면 돼요. 그리고 이거 어떻게 벌리느냐? Q 값이라고 그러죠.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. 한번 손을 대고 그 다음에 손을 한 번 더 대서 이렇게 벌리거나 좁히거나 하면은 왼쪽으로만 먹는군요. 저 왼손잡이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해서 벌리면 벌어지고 이렇게 좁히면 좁혀지고 오른손으로 하니까 반대로 인식하네요. 자, 그렇죠. 근데 요게 주의할게요. 이런 상황에서 요거 넓힌다고 요거 누르고 얘를 만약에 다른 데 누르면 괜찮아요. 근데 요거를 만약에 터치를 하면 얘가 움직여 버려요. 그렇죠?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. 꼭. 로우 쉘빙, 하이 쉘빙은 좀 익숙하지 않은데 요 1, 2, 3, 4번은 X30의 EQ랑 똑같습니다. 1, 2, 3, 4번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. 밴드 솔로는 EQ로 만약에 모니터링을 했을 때 이걸 누르면 그 선택된 그 부분만 들리게 돼 있습니다. 자, 여기 컴프레서 있고요. 컴프레서도 역시나 X30이랑 똑같습니다. 디텍터.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온 것은 오토 엠빌로프. 요거는 어택 타임, 홀드, 릴리즈 타임을 막 만졌었잖아요. 그게 아니라 오토 엠빌로프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그냥 이거 지금 비활성화된 거예요. 자동으로 어택과 릴리즈 타임을 맞춰줍니다. 보통 오토 릴리즈는 보신 적 있을 거예요. 근데 어택도 오토가 된단 말이야? 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예전에 제가 컴프 얘기할 때 아날로그 그 베링거 10만 원짜리 거기에 보면은 컴프 하나만 있죠. 그냥 나머지는 뭐 어택 타임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. 그 친구처럼 오토 엠빌로프로 만지면 내가 몰라도 그냥 적당히 이렇게 내려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거는 뭐 나중에 넘어가기로 하고요. 그리고 인서트, 요거는 효과음 집어넣는 건데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패닝. 윙은 메인 아웃풋이 4개예요. 뭐 4개까지 있지? 매트릭스 있잖아.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그렇게 쓸 것 같아요. 1번 메인은 본당으로 나가는 거, 2번은 잠옷실로 나가는 거, 3번은 뭐 유튜브 녹화나 이런 부분, 뭐 그러니까 후작업을 해서 유튜브에 방송 그냥 하면 조금 심심한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후작업을 해서 현장 라이브를 보내는 거, 4번은 녹화컴, 뭐 이렇게 해서 따로 보내지 않을까. 그렇게 되면 아웃풋이 8개가 필요합니다. 네,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저는 쓰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메인 아웃풋 뮤트, 솔로 그렇게 할 수가 있고, 요게 지금 패닝이 좀 특이하게 돼 있어요. 일반적으로 패닝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.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패닝이에요. 근데 요 폭이 뭐냐면 모노는 그게 변하지 않는데 스테레오 같은 경우는 이게 폭을 정해줄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접으면 이게 모노로 들려요. 스테레오 소스래도. 요거를 스테레오감을 좀 죽이고 싶다 그럴 때 이렇게 안쪽으로, 그리고 심지어는 모노, 그리고 스테레오감을 좀 더 살리고 싶다. 그 음장감이라고 하죠. 막 이렇게 풍성하게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. 이렇게 하면 뒤로도 갑니다. 이거 해보니까 효과는 있는데 너무 남용하면 나중에 믹싱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적당히 조심히 쓰시는 게 좋고요. 이거 생각보다 150%라고 해도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요. 뭐 어쨌든 그렇지만 넓어지는 느낌이 듭니다. 신기하다고 많이 쓰진 마세요. 필요한 곳에서 진짜 넓혀야 될 때 쓰셔야지, 안 그러면은 모노 소스로 가든지 할 때 이거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모노로 하면 뭐 잠옷실이나 이런 데 스피커 하나로 가거나 아니면은 딜레이 스피커라고 해서 뒤에 있는 스피커 있죠. 그런 애들은 보통 모노로 가거든요. 그런 경우 이런 부분 조심해야 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펜을 만졌고요. 그 다음에 마지막 두 번째로 이렇게 FX 인서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. 인서트 포인트가 2개예요. 자, 이것도 나중에 알아보기로 하고요. 그 다음 마지막은 버스 샌드. 뭐 모니터라든지 뭐 그런 데로 이제 보내는 거, 그 버스 샌드 레벨 조정하는 곳이 있습니다.
요 버스샌드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게 참 아쉬운 게 뭐 EQ 앞이라든지 어디 앞에 조금 그렇게 좀 포인트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, 이게 제가 0.18 버전을부터 만져봤어요. 근데 그때는 안 되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. 0.18 펌웨어. 근데 지금 1.03으로 업데이트를 했어요. 그랬더니 많은 기능이 추가됐어요. 그래서 지금 안 되는 것들도 나중에 좀 더 추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참고로 X32 때는 컴프랑 EQ가 자리를 바꿀 수 있었죠. 뭐 다이나믹이 프리냐 포스트냐 뭐 그런 개념으로. 그런데 윙에서는 좀 더 자유한 세팅이 가능합니다. 그래서 여기 에디트를 눌러보시면 여기 위치를 뭐 컴프가 요 EQ 뒤로 온다든지, 심지어는 게이트가 EQ 밑으로 내려와서 일단 EQ로 그 원래 목적하는 소리를 좀 잡아주고 그 상황에서 게이트의 트레숄드를 조정해서 좀 더 섬세하게 소리에 게이트를 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통할 수 있습니다. 자, 에디트 다시 눌러서 활성화 시켜놓고요. 이상 홈 버튼에 대한 세부 항목을 좀 알아봤고요. 이제 다음 편에는 실제로 이제 소스들을 만져보면서 이 윙을 어떻게 운용할지 대략적인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해븐이 정관사였습니다.